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SEC와 리플사가 함께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편지를 번역해 봤습니다. 이 편지가 제출된 이유는 본 재판 전 미팅인 2월 22일까지 판사가 SEC와 리플사에게 사건 내용과 서로의 입장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감사 인사와 컨텐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부족하고 평범한 저에게 5,000명이라는 구독자님들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책임감을 갖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더 생길 거라는 가정하에 라이브 방송이나 다른 컨텐츠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대해주시고 오랫동안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 관해서는 제 모든 영상은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SEC 발표를 가지고 금방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 때문에 악플이 꽤나 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유튜버가 한 뉴스를 너무 좋게만 해석하는 것 같아 반대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겠죠. 결국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정보 공유 영상으로만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번역만 해드리는 거니까 각자가 판단하시고 현명한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은 토레스 판사. 그 밑에 보시면 원고 SEC와 피고 리플랩스,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천 랄센이 본 재판 전 회의인 2월 22일 전에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1번 사건 개요와 양쪽 주장의 사실적 그리고 법적 근거. 처음은 SEC의 사건 설명과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케이스에 피고의 13억 8천만 달러의 디지털 자산 판매가 있었고 이건 연방증권법에 의해 증권이기 때문에 SEC에게 보고됐어야 했다. 리플사는 SEC에게 단 한 번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리플사와 랄센, 갈링하우스는 146억 XRP를 2013년부터 현재까지 팔았다. 피고에 등록되지 않은 XRP 판매는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1933년 증권법 섹션 2A1, 5A, 5C에 의한 증권이다. 첫 번째 고소 내용은 피고가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팔아 증권법 섹션 5A와 5C를 위반한 것이다. 리플사가 판 146억 XRP는 13억 8천만 달러, 랄슨이 판 17억 XRP는 4억 5천만 달러, 갈링하우스가 판 3억 2,100만 XRP는 대략 1.5억 달러에 해당된다. 고소에서 XRP는 허위 케이스와 비슷한 케이스에 따라 XRP를 투자 계약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XRP의 경제적 상황과 피고가 XRP를 홍보했을 때 투자자가 피고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피고의 XRP 판매는 리플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피고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XRP의 수요와 가격을 조작했다. 두 번째는 랄슨이 리플사가 언제 XRP를 팔지 정함으로써 리플사의 법 위반을 방조한 것에 대한 혐의다. 위 혐의 주장에 대해선 피고의 한결같은 답변은 XRP를 본인들이 화폐라는 이름표를 갖다 붙이는 거다. 의회가 증권법으로 만든 목적은 어떤 형태나 이름으로 불리던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자산을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고 부르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화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법정이 위 선례들을 무시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고 사실상 문제가 많다. XRP는 어떤 관할 구역에서도 법정 통화로 쓰여지지 않고 있고 리플사는 XRP를 화폐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팔지 않았다. 요약하면 XRP가 화폐라는 피고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피고는 투자자들에게 리플사의 노력으로 수익을 줄 거라는 투자로서 XRP를 팔았다. 이 노력은 그들이 말하는 XRP 전략으로 유동적인 트레이딩 시장과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SEC가 혐의 제기한 것처럼 증거들은 리플사가 XRP 생태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주된 단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SEC에 제출한 내용이고 다음은 리플사의 반박입니다. 이번 사건은 리플사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인지 만약 그렇다면 1933년 증권법 섹션 5에 따라 증권으로 등록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다.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정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XRP는 전 세계 몇백만 명에 의해 교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초가 되는 레저 기술인 XRP 레저는 거래 확인을 빠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해준다. 이 기능은 XRP를 국제 간 거래의 브릿지 코인으로 쓰기 완벽하게 만든다. 고소장에도 잘 나와있듯이 XRP는 적어도 2003년부터 공개적으로 거래됐고 오늘날 몇십억의 거래 볼륨을 가지고 견고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리플사의 거래 볼륨은 전체 마켓 볼륨의 1%도 되지 않는다. 일본, 영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규제 당국은 XRP가 증권이 아닌 화폐로 지정하고 있다. 고소장에 SEC는 8년 전부터 있었던 리플사의 XRP 판매를 포함해 모든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XRP가 투자 계약이고 증권이라고 말로 주장하는 것 빼곤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SEC는 틀렸다. XRP는 디지털 화폐 혹은 자산이다. SEC의 주장은 법적 혹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증거는 리플사가 XRP를 자산으로 팔았으며 미래에 어떤 서비스나 이익을 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리플사 말고도 오픈 마켓에서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에서 XRP를 구매한 사람들은 리플사가 판매자라는 것도 몰랐다. 추가로 리플사의 XRP 판매 조건에 XRP를 전달해 준다는 것 외엔 다른 어떤 의무도 없었다. SEC가 하위 케이스를 참고하면서 리플사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SEC가 리플사의 XRP 구매와 판매를 가지고 리플사가 XRP의 공급과 가격을 조작했다는 전제도 잘못됐다. 리플사는 XRP 가격을 조작하지 않는다. XRP 가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와 같이 움직이며 리플사의 노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XRP는 리플사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리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XRP는 계속 존재할 거며 디지털 화폐로서 가치를 가질 거다. 경제적 본질을 보지 않고 XRP를 투자 계약으로 보는 SEC의 주장은 잘못됐다. XRP에 화폐라는 꼬리표를 붙인 건 리플사가 아니고 법무부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조직인 핀센이다. 핀센은 진짜 화폐와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차별하지 않는다. 한 달락 넘어가서 계속 보시면 SEC는 법원에게 리플사가 XRP를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게 금지하거나 어떤 디지털 자산 증권도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다. SEC는 다른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해당되지 않는 규제 구조를 XRP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리플사는 빠른 디스커버리 스케줄을 제안했고 동의했다. 리플사는 법원에게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했고 SEC가 잘못해서 만든 불확실성을 해결해주길 바란다. 다음 페이지는 고소를 당한 개인인 크리스 랄슨과 갈링하우스의 답변입니다. 이번 사건은 SEC가 선을 넘은 케이스다. 피고는 XRP가 과거와 앞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공개 석상이나 어디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2015년 핀센과 법무부는 XRP가 화폐라고 발표했고 화폐로 규제했다. 아무런 지침도 없이 SEC는 5년이나 지나서 리플사와 크리스 랄슨이 불법적으로 XRP를 마켓에 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을 때도 리플사나 우리를 고소하지 않았다. 밑에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Prospect for Settlemen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양측의 법률팀이 만나서 상의해본 결과 현재 합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고 만약 피고와 합의가 된다면 법원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피고는 현재 합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합의에 대한 토론은 지금 SEC를 떠난 그전 행정부의 책임자와 진행됐었다라고 합니다. 4번을 보면 Additional Discovery Deadline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부터 8월 16일까지 디스커버리를 끝내야 되는데 이 디스커버리란 양측에서 재판에 제출할 증인과 증거를 서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디스커버리가 필요한 이유는 한쪽에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했을 때 다른 쪽에서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Additional Deposition입니다. Deposition은 증언 혹은 진술, 녹취록입니다.
디스커버리 기간이 진행되면서 SEC는 허락된 10번의 데포지션 외에 추가 데포지션을 신청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SEC가 피고에게 5번의 추가 데포지션을 하는 것에 대해 물어봤고 피고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피고는 SEC가 지금 문제에 대해 2년 반 동안 조사했고 몇백 페이지가 넘는 서류와 증언, 제3자의 조언을 모았기 때문에 10번의 데포지션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서류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 리플사가 제시한 조건으론 SEC는 합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가 오면 리플사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